대한민국 서울의 중심 시청 앞 광장에서 바라본 덕수궁입니다. 키 큰 나무들 때문에 궁 안이 보이진 않지만 그 나무들 아래 돌담 옆으론 항상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대를 설치하는 등 세단장을 위해 가려졌습니다만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행사를 하던 덕수궁의 정문 대암문을 들어서면 문 하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금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마 100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의 중심부에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의 궁궐이 존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침 계절이 변화하는 이 고궁의 정치에 어울릴 만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상상의 정원이란 덕수궁 프로젝트 2021은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여러 정각과 그 뜰에 다양한 현대미술을 설치함으로써 조선시대 옛 선조들이 상상 속에서 그려본 여러 정원들의 모습을 21세기 오늘날의 분위기로 다시 구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상의 정원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대암문 서북 쪽의 광명문을 지나면 고립되었던 고종의 침전이었으며 또 1919년 그가 승하했었던 현장 함령전이 나타납니다. 근대 국가를 꿈꾸었으나 외세에 의해 좌절이 되었고 일제의 만행으로 이곳에 유폐되다시피 했던 고종의 꿈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몽유 원림이라는 작품이 전각 안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보여집니다. 고종이 느꼈을 어떤 전망,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의 회환, 나라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정원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일제의 그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혼자 어떤 한국식 정원들을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흔적들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왕 민씨하고 왕에 오르기 전에 경복궁 후원에서 이렇게 즐겼던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절을 불운하게 보낸 왕후도 생각할 겸 잃어버린 나라도 고민할 겸 그다음에 말년에 본인을 위로할 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꿈꾼다 그런 정원을 그래서 그런 몽유원림 꿈꾸는 정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고종의 슬픈 역사를 알고 난 다음 보이는 이 정각의 천장 문양과 방이 왠지 더 쓸쓸하고 슬퍼 보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맑은 햇살을 받으며 위용이 당당한 한 마리의 숫사슴이 여러 갈래의 화려한 뿔을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준명당과 고종의 후비 엄비가 거처하던 직조당 앞들엔 이 사슴과 함께
창경궁에서 가져온 괴석들이 놓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선 이 괴석이 신선 사상의 영향으로 불로장생과 영혼 불멸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불로장생의 또 다른 상징 십장생 가운데 하나인 사슴을 괴석과 함께 놓아 신선이 논의는 상상의 정원을 연출했습니다. 화려한 이 수사슴의 뿔 역시도 나무와 같이 태어나고 죽는 삶의 변신을 은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공간 속에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길은 시간의 지평을 작품 제목과도 같이 하나로서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저런 사슴 같은 멋있는 작품들이 덕수궁 도처에 있어서 정말 상상의 정원 같고 좋았습니다. 함령전 옆에 위치한 덕홍전의 모습입니다. 고종에 비었던 명성황후의 시신과 신주를 봉안할 혼전으로 사용기 위해 건립되었다가 1912년부터는 고종의 아련실로 쓰였다는 이 정각 안에 설치된 여러 대의 모니터에선 매우 다양한 영상들이 보여집니다. 덕수궁뜰에 도처에 무대 장식품같이 설치된 구곡소요라는 제목의 특이한 형태의 약 30개의 오브제들을 이 정각 안에서도 QR코드를 통해 AR 영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와 가상이 만나 만화경같이 펼쳐지는 신비롭고 난해한 상상의 정원이 매우 다채롭습니다. 구곡소요라는 것과 흐리게 중첩되는 경물이라는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보다 저는 상상 속에 있는 정원들,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메타버스 같은 어떤 환경을 구현을 하면서 만드는 그런 정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덕홍전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은 흐리게 중첩되는 어떤 경물이라는 의미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공간에는 외부에서 느꼈었던 하나하나의 그런 QR들이 다시 중첩돼서 그 덕홍전이란 공간으로 들어가서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여기 제가 손을 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트의 한 개념인 거지 지금 여기서. 새로운 개념으로 그렇지. 아까 우리가 시도하는 70년대 백남준 보고 놀랬듯이 이제 이런 미디어나 이런 증강현실 뭐 있잖아 뭐 VR 뭐 이것도 게임할 때도 우리가 쓰잖아. 이렇게 QR코드를 통해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관객들로 아픈 역사의 덕홍전 실내엔 상상의 미래가 중첩됩니다. 조경가이기도 한 작가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카펫을 외부로 꺼내 진짜 정원에 놓았습니다. 고종이 사용했던 카펫의 문양과 덕수궁의 단청 문양을 조화롭게 섞었고 카펫의 테두리에는 살아있는 식물을 심음으로써 동양과 서양을 비롯한 서로 다른 존재와의 공존을 모색했습니다. 고종이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는 정관함과 덕홍전 중간정원에 마련된 이 가든 카펫은 변하는 계절과 시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전시기간 동안 조금씩 자라고 색이 변해가는 여러 식물들과 대조를 이루게 만듭니다. 수직의 기념비와 다른 모양의 이 수평의 가든 카펫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기념 정원이기도 합니다. 어디엔가 가면 절이나 궁에 가면 이게 우리가 올려다보는 데 있는 건데 이게 밑에 깔려서 저쪽에서 오는 순간 아니 무슨 이슬람 그 문양이 여기에 있나 그러면서 색깔과 이 카페트 색깔하고 이 문양 색깔하고 잠깐 착각이 들었었어요. 예. 식물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상의 정원은 또 어떨까요? 대한제국 황실에 만일 식물학자가 있었다면 이라는 상상으로 덕수궁의 식물들을 채집해 그 표본들을 전시했습니다. 개항을 한 후에 서양의 문물과 함께 이 땅에 온 외래 식물들.
그리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토종식물들, 이런 다양한 식물들 역시 덕수궁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시는 그 덕수궁의 역사를 이제 식물들이 가만히 바라봤다고 하는 어떤 가정으로 식물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전시였는데요. 그래서 식물학자가 식물의 어떤 입장들을 대변해서 그것들을 풀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본들은 제가 봄부터 덕수궁의 식물들을 조사해서 그 표본들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있는 그림들과 옛날 사진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제국의 황실 전속에 어떤 식물학자가 가상으로 있어서 그 사람이 덕수궁 내에서 식물 조사를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가정으로 그 사람의 방을 꾸미면서 덕수궁의 식물들을 알려주는 방입니다. 덕수궁은 조금 우리가 아픈 역사가 많은데 이 아픈 역사를 좀 가장 대변하는 식물이 뭘까 했을 때 우산이끼라는 식물을 여기다가 전시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약간 역사를 접목시키면서도 그 작가님의 상상으로 인해서 저 공간에 새롭게 장소에 뭔가 새롭게 좀 피어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1904년에) 지어져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중층 건물로서 궁중 건축물보다는 민간 건물의 성격을 띤 서거당 1층에 화려한 홍도화가 피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선 지천에 꽃이 피었어도 생화를 꺾어 실내 장식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대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채화라 불리던 조화가 여러 향연과 궁중의례에서도 사용되었다는데요. 무형문화재인 작가는 명주와 모시, 그리고 송화가루 등 각종 천연 재료를 사용해 벌과 나비가 날아올 정도로 정밀한 조화를 재현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와 자연에 순응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채화, 이 붉은 복숭아꽃 홍도화는 왕의 권위와 위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904년 덕수궁의 대화재 이후 중화전을 다시 세울 때 기둥 목재였던 영월의 금강소나무와 1980년대 이후 중화문역 행각 주위에 심은 향나무 등과의 대화를 통해 덕수궁의 지나간 과거가 우리 현대인의 삶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나무를 상상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우리가 나무를 이해하거나 아는 방법이 기존의 식물학적인 그런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식물이 존재하고 있는 방식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이나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고, 그런 작은 시도로서 이 작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작업이 설치되어 있는 중화전 행각에 지금 실제하고 있는 나무 세 그루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세 그루의 나무들은 중화전 행각에 기둥이 되어 있는 금강소나무, 그리고 나머지 두 나무는 창문 밖에 서 있는 향나무와 지똥나무의 대화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세 그루의 나무들의 대화를 상상해서 만든 텍스트라서 그것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부러 소리가 나는 목소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침묵의 글처럼 나오도록 했고, 그 내용은 이 세 그루의 나무들이 인간에서 나무로 전환에 성공한 존재들로서 그런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관람객들을 상대로 그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가 저희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한 소재로 느껴졌고, 그리고 여러 대화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냥 마음으로 느껴야 자기 식물인 자기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냥 기둥도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곳에
오기 전에 100년간을 뭐 영월의 다른 지역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도 100년간을 있으면서 서 있어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근대성이 일제 식민주의와 맞물리던 1930년대 7명의 봄날의 여인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석조전 앞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 문 안에만 갇혀 살던 여성들이 개화의 바람이 분 뒤 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새로운 정체성을 노 작가는 그녀가 태어났던 1930년대의 여인들을 통해 표현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덕수궁을 방문하는 서울 시민들인데 시민 중에서도 그냥 일반 대중들은 감히 갈 생각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뭐 선비라든가 좀 양반집 부인들이 한 7분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그런 이제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상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나라를 잃고성 그 덕수궁이라는 임금님의 거처가 일반 대중한테 이제 공원화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슬픔 같은 것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 7분들의 얼굴들이 다 즐겁지가 않아요. 약간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만든 작업입니다. 이런 과거 여인네들의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많은 21세기 여성분들이 이 작품 옆에 앉아서 담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1930년대 거라고 해가지고 서울 시민이 이제 여기 덕수궁에 왔을 때 느낀 감정이 얼굴로 표출된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대상이 마침 또 일제강점기이기도 하고 그거를 막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제음악 역시 잠비나이가 만들었습니다. 덕수궁의 전통 영역인 중화전 그리고 근대 영역이랄 수 있는 석조전이 평행을 이루지 않고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가상지점 분수대의 물줄기가 보이는 그 지점에 구리와 스테인레스로 만든 구조물이 보입니다. 일보 일경 제목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거닐 때마다 보이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철 구조물로 표현했습니다. 직선의 형태와 곡선의 형태가 서로 만나 2차원이었다가 3차원이 되는 가변의 모습을 연출하며 덕수궁의 이단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진한 흑빛의 철 구조물이 키가 큰 소나무와 대조를 이룹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정원이 덕수궁 도처에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궁에서의 한가한 정원 산책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또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공존하는 이런 궁에도 자주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의 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보고 싶고 걷고 싶은 곳의 그림들을 가끔은 상상을 해가면서 마음속에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화재청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덕수궁에서 마련한 특별전 상상의 정원은 매우 각별해 보입니다.